자, 오늘은 베트남에서 온 피지컬 코치 이기남 선생님을 모시고 베트남에서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남 선생님은 어느 팀에서 오셨죠? 저는 베트남 1부 리그, 이제 1부 프로축구 리그인 호앙아이 잘라이 FC라는 팀에서 왔습니다. 호앙젤라이는 어떤 팀인가요? 지금 몇 등 정도 작년에 했죠? 작년 시즌에는 8위 정도, 8위 성적을 냈었고, 몇 개 팀 중에서? 14개 팀 중에 이제 8위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팀은 첫 번째 팀이신데 베트남에서 네, 언제부터 합류를 하셨나요? 제가 12월 이제 프리시즌이 바로 이제 바로 진입하는 바로 그 시기에 맞춰갖고 12월 2일에 바로 이제 입단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은 프리시즌인데 굉장히 프리시즌을 일찍 시작하는 편이네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한국보다도 프리시즌 이제 리그를 시작하는 달이 한 달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12월에 바로 리그가 끝나고 11월 휴식기 갖고 12월에 바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요즘 뭐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 축구에서 한국 축구가 가지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맞습니다. 박항서 감독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가요, 베트남에서? 네,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제가 박항서 감독님을 이제 실제적으로는 한 번 뵀었지만 이제 그 외적으로는 한 번 뵌 적이 없었는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뭐 식당을 가거나 어딜 가도 뭐 박항서 최고라는 얘기를 한국어로 이제 베트남 현지 분들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박항서 감독님 인기가 아주 지금 대단합니다. 이번에 사실 23세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8강에서 떨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박항서 감독을 지지하는 팬들이 많나요? 네. 왜냐하면 그 박항서 감독이 지금 성적이 이번 23세에서 좋지 않았지만 그 전에 박항서 감독님이 했던 성적들이 워낙 이제 훌륭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박항서 감독님에 대한 믿음을 아직 계속 실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트남 축구 과학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텐데 우리 베트남은 축구과학 분야의 적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현지 가서 느낀 거는 베트남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축구 이제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지도자분들이나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 베트남 축구 과학의 발전을 이제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도입 단계여서 지금 막 다른 유럽이나 이렇게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좀 많은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그럼 제일 이슈가 되는 테크놀로지는 베트남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력에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생리학,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뭐 GPS를 적용하는 팀이 있을 정도인가요? 저는 실제적으로 한 팀 정도 봤습니다. 이제 호치민 FC라는 팀에서 올해 처음 이제 GPS 장비를 도입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점점 축구과학 분야를 적용해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합류를 해서 프리시즌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베트남 선수들은 어떤 체력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베트남 선수들 이제 한국 선수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이제 한국 선수들보다는 체구가 작고 이제 뭐 이런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측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장점은 이 선수들이 뛸 때 방향 전환이라던가 뭐 턴을 한다던 이런 순간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선수들 중에 뭐 정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이제 K리그를 경험하고 간 선수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제 K리그라든지 뭐 J리그라든지 이런 유럽에서 통하려면 우리 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될까? 체력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신장이나 이런 부분을 키우는 거는 뭐 실제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소도구 밴드 운동이라던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경기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근력 운동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 선수들도 선수들 자체가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이제 딱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저한테도 이번에 선수들이 많이 와서 이제 본인 보강 훈련이라던가 어떻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질문을 했었었고 저도 이제 알려주면서도 되게 이런 훈련을 좀 더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받아왔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나 아니면 박항서 감독님하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베트남만의 이 독특한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제 쌀국수를 먹었는데 뭐 쌀국수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옵니다. 쌀국수 맛있잖아요. 그게 한 2번 정도 먹으면 맛있는데 뭐 매일마다 그 면의 그런 굵기라던가 뭐 길이 뭐 이런 것도 바꾸고 국물 좀 바꾸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반미라는 그 베트남 샌드위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항상 같이 나오는데 그걸 아침마다 늘 항상. 근데 선수들도 불평불만 없이 항상 잘 먹습니다. 저는 사실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쌀국수에 입문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주 한 2회 정도 쌀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뭐 나름 맛도 있고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면류를 먹어가지고는 이제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좀 발달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근력이 뭐 운동만 한다고 해서 이게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먹는 것과 자는 거에 어떤 적절한 균형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요소 음식에 이런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잘 들어가 있기는 한데 회복을 빨리 이제 촉진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보충제라던가 단백질 종류의 그런 음식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 베트남 문화의 또 그 되게 특징적인 문화가 낮잠 문화입니다. 네, 이게 점심을 먹고 점심 12시 정도에서 먹고 한 2시간 정도를 자는 시간이 항상 있어서 그 시간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막 운동을 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잘 집중을 못하고 항상 늘 해왔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잠을 재워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제 점심과 오후 훈련 사이에 자는 이 수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치나 감독들도 한국에 있죠. 있고 자는 시간 이걸 이제 일종의 파워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짧게 한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자는 잠이 굉장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논문들도 상당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선수단이 어떤 관리를 받고 있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뭐 메디컬 스태프들의 어떤 관리 방법이라든지 뭐 그들만의 방법이 또 있나요?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로컬 이제 현지 분이고요. 로컬 현지 두 분인데 굉장히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이제 뛰어난 역량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거를 좀 이제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해봤는데 주로 선수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이제 마사지 받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이 뭉쳤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마사지로 해서 많이 풀어주시고 어떤 이제 응급 처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한국이랑 뭐 되게 비슷하게 뭐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에 이제 계시는 좀 더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신 메디컬 스태프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셔갖고 지금 대표팀에 계시는 그 최주영 박사님 그분 같은 분들이 오셔서 만약에 좀 더 영향을 좀 더 줄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베트남은 우리 필드 코치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메디컬 스태프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도 되겠군요. 우리 한국 피지컬 코치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역량은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현지에서 겪은 바로는 최고 중요한 두 가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언어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이제 저도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현지 스텝이나 선수들과 이제 지금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그 저희 팀이 되게 독특하게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잘 받은 선수들이어서 영어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 피지컬 코치로서 당연히 그 피지컬적인 지식, 이제 생리학, 해부학, 뭐 역학, 사람의 움직임이
대한 그런 공부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네. 이기남 선생님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이게 맞는 영어를 그러니까 막 문법을 맞춰서 하는 영어는 아닌데 이게 소통하는 데는 크게 이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없는 네. 정도?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봐야지 느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기남 코치는 지금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네. A 라이선스를 네, 네. 마쳤죠? 네, 어제 자격증이 도착해가지고 어제 자격증 어제. 받았어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베트남을 포함해서 네. 동남아 이쪽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들을 많이 이제 흡수해 나가는 그런 열린 시장으로서의 어떤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동남아 진출을 생각하고 또 네. 꿈꾸고 있는 우리 후배 지도자들한테 네. 뭔가 조언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뭐 제가 간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 2달 정도를 가서 이제 몸소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아까 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어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절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쉬지 않는 이제 공부 하나 더 포함해야 되는 게 자기가 가는 해당 나라에 대한 문화적인 특징과 그 이해를 좀 하면은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항상 전 생각이 드는 거지만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를 잘해야 된다. 네. 이력서 준비도 잘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력서 준비. 기회가 왔는데 네. 이력서 쓰느라고 일주일을 보내면 그쵸. 네. 그 기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네. 이력서를 잘 쓰고 이력서 관련 분야, 그렇죠.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관련 경험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영문 이력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국문 이력서를 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문 이력서를 반드시 미리 써보고 준비해서 하시면 우리 이기남 선생님 같이 뜻하지 않은 혹은 좋은 기회를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이제 베트남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더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쵸, 네, 굉장히 많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시즌을 보내보시고 다음 또 시즌 말쯤 해서 베트남에서의 어떤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다시 초대해 주십시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베트남에서 이제 막 그 피지컬 코치 생활을 시작하시고 잠깐 설 연휴를 위해서 들린 우리 이기남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꿈을 쫓아서 가시는 우리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코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런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기남 화이팅! 호황질라이 화이팅!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